이 썸네일을 클릭했다는 건 지금 입시랑 매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일 거예요. 제가 현역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배우 지망생들과 매달 상담을 하는데요. 그때 입시냐 매체냐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11년째 연기 선생님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고 입시학원, 매체연기학원 모두 운영 중이고 명문대 연영과를 보내보기도 했고 상업배우로 데뷔를 시켜본 경험도 있어요. 양쪽 케이스들의 이 니즈를 잘 알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위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유튜브 영상 하나로 해결해 볼게요. 제가 연령대로 나눠서 솔루션을 드릴게요. 이게 나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 20대 초반이거나 고졸이다. 연영과 입시를 추천합니다. 현재 고졸인 상황이거나 타 전공으로 진학을 하지 않았다면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해보세요. 단, 인서울권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기간을 꽉 채워서 최소 1년, 재능 여부에 따라서는 최대 2년까지 빡세게 준비하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예고 친구들이 최소 3년을 준비하는 걸 생각해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입시 연기는 준비해야 될 과목들이 많고 본인의 재능에 따라서 그것들이 느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준비를 해보고 뭔가를 확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2년 정도는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2년 빡세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올킬이다? 그럼 연극영화과 입시랑 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탑티어 학교들에서 원하지 않는 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객관화를 하셔야 되고, 만약 내가 2년 동안 후회 없이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입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때 학교를 하향 지원하거나 성적에 맞춰서 타 전공을 진학할 수도 있겠죠. 집안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3수 정도는 뭐 도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에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또 학생의 상태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차, 2년차 입시를 하는데 계속해서 인서울 학교에 1차 합격은 하는데 최종에서 떨어진다? 이러면 뭐 3수를 도전해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맥락이 있잖아요. 이러면 3수에 도전해볼 싹이 있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면 더 이상 입시에 에너지와 시간 낭비는 하지 말길 바래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빨리 다녀와도 좋고 여자친구들은 다른 전공을 가도 좋아요. 단 연기를 계속 할 거면 입시가 아니어도 오디션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입시가요, 재밌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중독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N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학벌이 모든 걸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입시에 매몰돼서 20대의 내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후회 없이 해보긴 하셔야죠.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데 오디션으로 이제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이때까지 입시에 쏟아부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오디션을 다시 준비하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뭐지? 다 날린 건가? 아니에요. 그 입시 2년에서 배운 걸요, 그걸 기반으로 매체 연기를 하는 거라서 스타트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처음 매체 연기를 하는 친구들과는요, 기본기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속도도 다르고요. 이거는 제가 양쪽을 다 가르쳐본 입장에서 보증할 수가 있어요. 입시 연기를 어느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입시를 가르칠 때는 연극영화과 1, 2학년 수준으로 가르치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 실력 어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는 거랑 교수님 마음에 드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매체 연기를 다니면서 오디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연극영화과에 못 간다고 해서 배우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입시를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고 현장에 나간 사람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입시를 해본 친구들은요, 이 시스템 속에서 목표지향적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수시 정시를 통해서 실패도 겪어봤고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좀 배우에 대한 꿈이 더 확고해져 있어요. 혹은 포기를 아예 했던가? 그래서 매체를 배울 때도 뚝심이나 이 맷집이 좀 남달라요. 끈기가 있습니다. 만약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붙었다? 그럼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학교생활에 대한 꿀팁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대 초반이고
아직 다른 대학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다라면 입시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20대 초반 타전공 재학 중. 부모님의 반대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든 학창시절에 꿈을 키우지 못하고 이미 다른 전공으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기에 대한 꿈이 커져서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퇴입니다. 이건 급발진이에요. 나는 배우가 되고자 큰 맘을 먹고 그 상징으로 자퇴를 합니다. 근데 이 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에 투자한 이 등록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배우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결과를 알 수 없는 미지수인데 섣부르게 자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휴학을 먼저 하시고요. 입시를 준비를 해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길 바래요. 입시가 아닌 오디션을 준비해보고 싶어도 휴학을 하고 시간을 제대로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타 전공을 다니고 있는데 1학년이다? 그럼 이제 학교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적잖아요. 그럼 다시 반수든 N수든 해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타전공을 진학해서 학교를 다닌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신입학만 노리지 마시고요. 편입학도 같이 노려보세요. 2년 이상 학점이 이수가 되면요, 전문대 졸업자 전형이란 걸 쓸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요, 이런 전형도 잘 알아보시고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신입학보다는 또 편입학의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1학년부터 다니는 거랑 3학년부터 다니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학교에 얼마나 다녔는지 고려를 해보고 2학년 정도까지 다녔다 하면 전문대 졸업자 전형 또는 편입학 이렇게 같이 노려봐도 좋다라는 거고요. 편입은 학교마다 TO가 다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편입도 이게 학교에 들어갈 때 좀 초반에만 적응하기 힘들지 결국 다들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초반인 친구들, 고졸이거나 다른 대학에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은 20대 초반인 경우에는 입시를 추천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20대 중후반, 고졸 또는 타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생, 신입학은 비추천입니다. 신입학은 비추천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의 신입학은 비추천입니다. 우선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100대 1이 넘어요. 신입학은 사실 원래 고3, 20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형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19살, 20살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제끼고 굳이 25, 26, 27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전 학교에서의 스펙이 화려하거나 예술 관련 종사하거나 교수님들이 혹할 만한 스토리가 있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다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더 어리고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을 뽑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 모집 정원도 막 수시에는 10명 이래요. 뽑는 인원도 적은데 기왕이면 어린 친구들끼리, 또래들끼리 뽑지 않을까요? 이거는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연극영화과는요, 연기 실력만 보고 뽑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각 학교마다 교수님들의 취향이 있어요. 자신들이 선호하는 학생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완성된 배우를 뽑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좀 부족해도 내가 가르치고 싶은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오디션은 완전 반대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작품에 필요한 배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배역의 이미지,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경쟁률이 높은 인서울권 학교들은 신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전문대학교는 좀 비벼볼만 합니다. 만약에 학교의 레벨을 좀 떠나서 내가 현재 고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교라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전 전문대까지도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더 좋은 학교를 다니셨고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를 다녔다면 굳이 다시 입학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이전 학교보다 레벨이 낮은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영화과 입시에는 좀 이런 맥락이 있다. 인서울권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19살, 20살 친구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베팅을 해보셔도 좋겠죠. 그런데 제가 20대 중후반이라면 매체 연기를 배우고 오디션 준비에 몰두할 것 같긴 해요. 결국에 연극영화과를 가도요, 졸업을 해도 마주해야 될 건 오디션이에요.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실력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벌과 기본기라는 것에 너무 열등감을 느껴서 다시 입시를 준비해서 학교를 가기엔 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좀 노파심이 들어요. 네 번째, 20대 후반, 30대 초반 대학원은 이미 타 전공으로 4년제를 졸업한 분들은 대학원을 많이 고민하세요. 제가 MFA 실기 과정으로 대학원을 정말 많이 보냈고 현재 제자들이 서울의 네노라고 하는 대학원들에 다니고 있어요. 다들 배우로서 인맥과 배움에 대한 갈증, 또 연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세팅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많이 원하세요. 그 중에서도 한리종 전문사를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요. 한리종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큰 몫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연기 학문을 연구해보고 싶고 배우라는 어떤 플레이어보다 내가 학자로서 관심이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크다면 대학원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연기에 대한 배움과 열정만으로 대학원에 가기에는 비용도 비싸고 졸업도 쉽지가 않아요.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실기 석사는 실기로 대체가 되기도 하지만요. 대학원은 학부의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 기초도 없는 비전공자가 연기 대학원을 갑자기 가려면 가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배우로서 플레이하는 데 관심이 크다면 대학원은 비추천입니다.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논문을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시간과 돈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리종 전문사가 등록금이 약 300만 원 가량이에요. 그 선인데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전문사는 3년 과정이에요. 총 6학기를 다녀야 되죠. 그럼 300만 원 곱하기 6 하면 1,800만 원이 나와요. 그 이외에 또 많이들 가는 학교가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인데 이 학교들은 대부분 600만 원 선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600만 원이라고 치면 2년 과정이거든요. 600만 원 곱하기 4학기 하면 2,400만 원이 나와요. 최소 2,000에서 최대 3,000은 들 거예요.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치면요. 학벌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가지려고 최소 2천만 원의 비용을 2년이라는 시간을 쓰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만약 내가 미래에 대학 강사나 교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는 투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배우로서 플레이할 거라면요. 또 만약 집에서 서포트를 해주거나 여유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학벌이든 뭐든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형들은 집에서 서포트가 아니라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유형들이에요. 대학원은 장학금 이런 제도가 없어요. 학자금 대출도 쉽지가 않죠. 한 학기를 감당하기에는 배우로서 너무 큰 수업료예요. 배우로서 위와 같은 큰 돈을 빚지고 시작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최소 2천만 원을 빚지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칩시다. 그럼 배우 활동을 하면서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때 활동을 하는데 이제 막 활동을 하는데 돈 문제가 껴들기 시작하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까지 전향할 마음이 1도 없고 뜻이 없다면 대학원은 비추천이에요. 미래의 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내 문제만 너무 몰두해서 급발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대로 따지고 돈까지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 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준으로 이제 정답을 내려주죠. 그것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요. 저는 제3자로 생각할 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빼놓고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빚지고 알바하고 그 빚에 쫓기면서 오디션 보고 영화 촬영하고 행복하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요. 좋은 연기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옛날 선배님들의 어떤 배고픈 시절 얘기, 극단 시절 얘기를 막 방송에서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제발 그 얘기 듣고 과몰입하지 마세요. 그 선배님들이 살던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은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돈을 쓰는 방식도 바뀌었고요. 나라의 경제 상황도 달라요. 그 시절에 인스타가 있었나요? 인스타로 배우들이 마케팅을 하고 유튜브에 연기 영상 올리고 프로필 투어도 막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똑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배우 지망생인데 저에게 투자할 돈이 2천만 원이 생긴다면요. 전 대학원 가지 않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서칭을 잘 해서 잘 가르치는 매체 연기학원을 찾으세요. 오디션 기회나 이런 거 말고요. 기본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학원을 찾으세요. 지금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 게 먼저지 학원에서 주는 오디션 기회의 어떤 혜택이 중요한 시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에 다니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든다고 칠게요. 그럼 1년 다닌다 쳤을 때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헬스 PT에 한 100만 원 쓰고 피부과에 한 300만 원 쓰고 이렇게 해도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남아요. 2000만 원 중에. 그럼 그 돈을 저금해놓고 아껴 쓰면서 오디션 열심히 보러 다닐 것 같아요. 위와 같이 1년 동안 배우로서 나를 관리하고 훈련시키고요. 뭔가 마음을 갈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대학원 2년보다는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그래서 입시를 고민하는 거 알아요. 저도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입시 프로그램은 우수해요. 학생들의 실력을 많이 끌어올려주고 기본기도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입시가 효율적인 나이대와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비빌 구석이 어디인지를 눈치 있게 찾으셔야 돼요. 20대 초반, 늦어도 초중반까지는 입시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은요, 똑똑하게 의사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연기학원 찾기 어려운 거 알아요. 연극영화과는 학교에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출신 배우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이 되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 학위라는 것이 어떤 공증이 되잖아요. 그래도 미래의 여러분들이 짊어질 비용을 생각을 할 때 20대 중후반에 있으면서 입시와 매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학교보다는 좋은 학원을 찾는데 더 발품을 파세요. 이것저것 충분히 비교해보고 직접 다녀도 보고 다니다가 예상과 다르면 또 다른 학원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맞는 곳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요. 나랑 맞는 학원을 찾게 될 겁니다. 20대부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30대에 더 나아가서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남들이 커뮤니티에서 해주는 조언에 너무 내 미래를 베팅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상담료는 굳었겠죠? 저도 상담 때 너무 많이 듣는 질문들이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으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제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르시는 게 좋죠. 사람마다 어떤 재능이나 처한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하고 더 의미 있는 것에 베팅을 하세요. 베팅도 실력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역에 있다 보니까 배우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고 고민들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고민하던 문제인데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다르고 또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다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어떤 리얼한 이야기들이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 주변에 고민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것을 11년째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현 시대, 이 동시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고 제가 활동하던 때의 맥락과 지금 친구들이 또 활동하고 학교를 다니는 맥락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20대 배우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얘기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실정에 맞는, 지금 2024년에 맞는 조금 선택들을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